구독, 좋아요.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제 가족 식사 된장찌개 사진.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한 주 동안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특히 이제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 사업이 지금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출장이 잦다. 우리 딸 참 나보다 낫죠? 이러면서 딸바보 아빠 행세를 보여가지고, 그리고 또 감옥에서 하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 하체가 좀 좋아졌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왜 반성하는 여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 조국 씨가 나이가 60이 넘었죠. 맞죠? 50에서 60? 네. 꽤 많은 걸로 알고 이게 거의 있는데? 중장년 인사가 네. 이 본인의 어떤 그 하체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모습이 저는 사실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추태에 가깝다. 네, 이게 어떤 그 유력 정치인에서 입에 나올 그 말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왜냐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반성하라고 거기 보낸 거잖아요. 본인이 그 포토샵을 써서 그 본인 딸내미 그 저기 좋은 그 학교 보내려고 어떻게 보면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형기의 33%만 채우고 나와서 할 수 있는 말이란 것은 반성과 참회 그리고 국민에 대한 죄송함을 얘기해야 되는데 본인의 하체 운동을 많이 해서 뭐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 사람이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구나. 구체적이에요. 스쿼트, 레그레이즈, 플랭크 이 세 가지를 많이 했다. 그렇구나. 저게 이제 저 김어준 저 방송에 나가서 한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어떤 세계관, 지금 본인이 어떤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싹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셀럽이라고 하죠. 그냥 본인이 그런 그 좌파 진영의 어떤 셀럽으로서의 어떤 세계관이 이미 저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뭐 이게 평론하기도 굉장히 민감한 또 그렇죠. 민망한 이런 그렇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 따님 같은 경우는 뭐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땡땡이라고 하죠. 예, 인땡땡 SNS에 어떤 광고를 올리고 돈을 받고 뭐 이런 어떤 그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애둘러서 사업이라고 아버지 입장에서 표현한 것 같고 어차피 저 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학위라든지 이런 게 다 박탈됐기 때문에 뭐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뭐 그 SNS 올려서 본인의 개인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저는 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인데 사실 저 조국의 된장찌개 논란 같은 경우에는 저게 설해마을에 실제 굉장히 유명한 그 고깃집입니다. 뭐 이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제가? 뭐 문제 없. 설해마을에 우참판이라는 곳이에요. 네, 저 고깃집이. 제가 웃기게도 한번 저길 가본 적이 있는데 맛있나요? 저기 맛있고 굉장히 고급집입니다. 저도 그 어떤 예전에 그 저 클라이언트랑 같이 간 곳인데, 그러니까 저 우참판이 된장찌개 맛집이라고 한다면 조국은 그냥 위선 맛집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참 저 된장찌개도 아니에요. 저게 그 된장죽이라고 하는데 저것도 한 18,000원 하거든요. 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사람이 가서 멀쩡한 사람이 가서 우리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18,000원짜리를 먹던 180만원짜리를 먹던 저는 그거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자기가 정당하게 본 노동의 대가로. 근데 왜 저 유명한 우참판이라는 고깃집, 왜냐면 우참판 자체가 소우자거든요. 저 유명한 고깃집 가서 된장찌개를 올리는, 심지어 된장찌개도 아니고 된장죽인데 다 잘라가지고 옆에 있는 그러니까 저걸 딱 잘랐어요. 보니까 저 사진도.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참 뭐랄까 이 좌파 진영의 어떤 그 위선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를 떠나서 저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찌질한 걸 넘어서 위선적인 행태잖아요. 아니 고기를 올려서 내가 그 오랜만에 그 감옥에 나와서 우리 사이가 사주는 맛있는 고기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덧납니까? 그러니까 고기목이 뭐 죄도 아니고 정말 저게 그 7, 80년대 어떤 그 운동권의 그 구조를 가진 뇌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떳떳하게 18만 원짜리 고기 먹었다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고기 먹은 거 올리면은 너무 막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봐. 막 이미 본인 재산 거의 뭐 60억, 70억 하고 그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그 집안에서 물려받은 땅과 부동산도 많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랑 결혼을 한 거잖아요. 조국 씨가. 그래놓고 뭐
저런 걸로 이렇게 참 저런 네. 논쟁이 되는 게 참 그렇죠. 그래서 이 보기 조국 그랬다. 씨 행보 때문에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행보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사실 조금 우려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SNS에다가 조국 전 의원을 면회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 적어도 지금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보편적인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면서 조금은 더 자숙의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겸허하게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조국이랑 뭐 조국 혁신당이랑 민주당이랑 합당할 거다. 뭐 박지원 의원은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뭐 민주당에서도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 이제 민주당 그 강득구 의원이 조금 조국을 견제하는 발언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조국 대통령 아니 조국 씨 사면해주면 저렇게 이제 막 돌아다니고 온갖 저렇게 행보할지 예측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은 적어도 한 치 앞을 보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아니 조국 사면해주면 조국 지방선거 나가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고 이런 행보 예측 못했나요?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했던 것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된다고 한 치 앞을 내다보니까 우리가 격렬하게 반대를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저 뭐랄까 저 뭐 무슨 뭐 조국의 어떤 행보에 대한 우려는 저거는 제가 봤을 땐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왜냐하면 매 정부마다 사면을 할 때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첫 사면 때는 민생과 또 이런 경제 위주의 그 저기 사범들로 굉장히 사면을 많이 해줬는데 정치 사범을 집권 2달 만에 사면해준 건 거의 유례없는 사건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사면해준 것처럼 저렇게 민주당 의원이 얘기하는 게 저는 더 가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국에 대해서 이제 뭐 이영군이 조국이 적은 조국이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시고 쿠폰숙의 왕따이밍님은 그런 거 짜고 할 만큼 머리가 좋진 않아 이렇게 보시는데 모르겠어요. 뭐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국은 뭐 범여권이 아니라 야권 인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는 우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서 짜고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만 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렇네요. 저도 이런 그런 네. 조국에 대해서 논평할 때는 굉장히 그 제 머리와 입이 되게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느낌? 내가 왜 이 사람을 다뤄야 되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짜증 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어떤 시사 방송이라고 하면은 네. 정치권 그리고 사회의 경제 문화나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서 논평하는 것이 맞는데 네. 어떻게 보면 본인 딸의 어떤 그 입시 비리를 도와준 입시 비리범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논평하는 것도 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논평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사실 지금 퍼줄 거 다 퍼주고 있잖아요. 대북 확성기도 중단해, 대북 전단도 못 보내게 해, 대북 방송도 중단해 하면서 계속 우쭈쭈쭈 뭐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고 있는데 우리 김여정 부부장이 이재명 역사 바꿀 위인 아니야. 한국 외교 상대 될 수 없다. 이거 보고 정말 여야를 떠나서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 어떡할 거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편으로는 북핵 3단계 로드맵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장을 보니까 처음에는 뭐 바로 비핵화는 어려우니까 동결하고 축소하고 비핵화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정말 잘 된다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비핵화는 어려울 것이다. 이래 가지고 이 3단계를 했다고는 해요. 근데 이 진짜 내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북핵 문제 관련해서 네?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됐던 그 단계적 비핵화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네네. 실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그 단계적 비핵화에 드라이브를 많이 걸어서 뭐 트럼프와의 3자 협의 때도 이 단계적 비핵화, 이 단계적 비핵화가 별게 아니고요. 네. 그냥 그 핵 동결하고 이제 폐기하는 이 2단계 구상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핵 동결의 3단계는 핵 동결 축소 폐기 이렇게 해서 3단계고요. 네. 그 축소가 하나 없다 있다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그 북핵 관련 그 전략을 그대로 계승하는 거죠. 답습하는 것인데 이 문재인 정부 때 이 단계적 비핵화가 완전히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력 완성이 사실 그 무능의 산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왜 그대로 답습을 하냐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핵무력 완성을 인정해주는 꼴이라는 거예요. 비핵화 협상을 이미 북한은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고 북한은 어떻게 보면 남한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화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이 없잖아요. 현재는 이 과정에서 그냥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는 저 핵동결 3단계 동결 축소 폐기 이 3단계는 북한의 어떤 협상의 입지를 굉장히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불가역적 핵 보유국 지위를 계속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계속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 들어주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나서서 사실상 북이 핵을 가진 나라로서 인정해주는 꼴을 취하면서 우리 그 남한과 북한 사이의 협상 관계는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원래도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판문점에서 왕따 당한 것처럼 트럼프는 어떻게 됐든 간에 김정은과의 그 1대1 협상을 원하고 북한도 그걸 원하는데 우리는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것인데 전략적으로 굉장히 저는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냥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이 2달만 해도요 너무 많은 그 대북 관련해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대북 확성기 중단했죠. 그리고 전단지 배포도 중단했죠. 그리고 가장 북한이 무서워했던 이 50년간 지속됐던 북한 주민용 대북 방송까지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그 정동영 그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을지 훈련에 지금 그 시기도 연기했고 실제 이 실시간 그러니까 이 현장 기반 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서 하는 이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대폭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통일부 이름까지 바꾸고 하는 이런 그냥 간도 내주고 뭐 내장을 다 내주는 쓸개까지 다 내주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게 뭔가요? 망상과 궤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저는 북한과의 어떤 그 전략적인 스탠스를 취할 때 뭘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퍼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퍼주면은 그게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잖아요. 그 퍼주는 거 다 세금으로 퍼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개인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지금 이재명이 되게 너무 착각을 하는 게요. 어떻게 보면 대북 송금을 800만 달러를 보낸 전력이 있다 보니까 8천만 달러, 8억 달러 보내는 게 뭣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저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이 지금 이 대북 관련해서는 그냥 퍼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 핵동결 축소 폐기 3단계 중에 스몰 딜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스몰 딜은 핵 축소를 해주면 그때마다 조금씩 이제 지원도 해주고 경제 지원을 해주고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재명 그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청사진에. 근데 이게 청사진이 아니고요. 그냥 퍼주기예요. 세금 퍼주기. 그냥 뭐 제재 완화하고 돈 주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막 주는 보상을 해준다 이런 말이 써 있던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단계적 비핵화라는 게 완전히 실패했으면 새로운 전략으로 가야죠.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더 안 좋은 전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여담으로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북한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좀 궁금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뒤에서 조금 내용 이어서 가보면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드디어 이제 어젠가 그저께 이제 끝났잖아요. 기간은 만료가 됐지만 비판은 여전합니다. 그저께는 이제 자유와 혁신당이라고 해가지고 황교안 전 총리가 만들었던 정당을 압수수색을 했고 정청래 대표랑 송원석 대표 원내대표는 지금 냉전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방송하기 직전에 당대표 전당대회 방송을 조금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정청래 대표와 대화할 수 있냐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유력한 두 후보인 장동혁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대화 할 수 없다.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테러리스트랑 대화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저쪽에서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우리가 대화하면은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협치 통합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현재 이제 여야 간의 대치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협치라는 말을 꺼내기에는 조금 이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내란 특검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 온 군대를 다 쑤시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유혁신당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 당사도 왔는데 겨우 저희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뭐 이제 당원 명부까지는 못 줬지만 네. 실제로 그때 그 특검에서 실력 행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그 특검에 파견된 인원이 거의 10명 가까이가 우리 당사에 왔었는데 이 와중에 민주당과의 통합을 외친다는 거는 정말 우리는 배알도 없는 그런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여당의 대표가 이제 직접 나서서 국민의힘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분간 협치는 힘들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적 절차성을 가진 이 지도부가 뽑히게 되면 아주 강력한 투쟁력을 바탕으로 대여 투쟁을 하는 길밖에 없다. 그게 유일한 선택지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이렇잖아요. 우리가 이번 전대에서도 보다시피 국민 핑계 대면서 굉장히 그 민주당의 논리와 똑같은 논리를 피는 어떤 일부 세력들이 우리 당에도 분명히 존재했고 이분들이 우리 당의 지도부가 되든 또는 강력한 투쟁을 얘기하는 쪽이 우리 당의 지도부가 되든 민주적 절차성을 가진 지도부가 무조건 강력하게 리더십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1년, 2년, 10년간 계속 이 내란이니 뭐 하는 이런 프레임에 우리 당이 끌려갈 확률이 전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저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민의힘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또 다른 폭탄이 될 수가 있는 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기조라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재명은 이미 대통령이 됐어요. 본인의 꿈을 이뤘고 본인의 범죄 재판도 다 이제 멈췄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통합과 화합을 외쳐야 되는데 네. 정청래 대표가 너무 지나치게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정청래는 무조건 개딸과 강성 세력만 보고 국민의힘과 손을 안 잡는다고 하고 있고 네. 이재명은 속내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통합과 화합에 대한 제스처는 취해야 되는데 정청래가 왜 저러나 이런 속내를 저는 가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당 내 그리고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이제 어떤 방향성의 차이가 조금씩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그 분석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정치권 얘기하실 때 맞아 들어가는 얘기가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와야만 또 뭔가 이제 일이 있고 또 국민의힘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지지율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컨벤션 효과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견제를 하고 있지만 예.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뽑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랑 장동영 후보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좀 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의 장점과 단점 각각 분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3분 안에 마무리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 김문수 후보 네. 그리고 장동영 후보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당의 어떤 위기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이제 이 당 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이 보수 정당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과 또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레주메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의 레주메가 더 중량감이 있을 수는 있다. 뭐 국회의원 경력, 다선 국회의원 그리고 재선 경기도지사 그리고 얼마 전에 대선 후보까지 이제 선출이 되면서 네. 그런 무게감은 있긴 합니다. 네. 다만 지금 우리가 유례 없는 지금 당의 위기가 있는데 어느 때보다 과감한 혁신을 이끌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냐 이런 의문은 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치를 오래 하셨고 또 뭐 제가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 물리적인 나이에서 오는 에너지의 그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독이 될지 플러스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요. 네. 장동영 후보님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뭐라 해도 이번 전당대회 그리고 우리 당의 라이징 스타입니다. 네. 그 어떤 워딩과 말씀하시는 걸 보면 평소에 굉장히 다독도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본인의 사상과 철학이 명확하신 분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당선이 만약에 되신다면 장동영 후보가 네. 사실 한동훈 그 계파에서 조금 건너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제스처를 취할 때 우리 당의 모두와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좀 그분들과의 어떤 그 케미스트리는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가느냐, 이 부분이 또 이 장동혁 후보의 개인적인 정치적 시험대로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네. 우리 당이 봉숭아학당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전에 보면 우리 당이 지지율이 안 좋고 이제 인기가 없었을 때는 항상 그 지도부 내에서 대표와 최고위원들 그리고 그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매일 그 최고위원 회의 때마다 언론에서 완전 우리 당을 봉숭아학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네. 이번에는 정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하나의 메시지, 단결된 모습, 그리고 지지자들과 유권자 당원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서 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단일 대우에 가까운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줄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케미스트리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정말 동의를 하고 뭐 민주당도 뒤에서는 싸우겠지만 앞에서는 절대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도 뭔가 단일대우 해가지고 이번에 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각오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효모 비오틴 제품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동 365 케어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효모 비오틴이고요. 맥주 효모가 무려 600mg 들어있어요. 600mg이면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보다 훨씬 많이 몇천 배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먹는다고 해도 절대 해가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몸에서 다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다 빠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평소에 단백질 드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 이거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딱 한 번만 드시면 되는데 두 알씩 드시면 되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펜앤마이크 단독 구성으로 1개월에 한 박스 15,000원이고요. 3개월 세 박스에 35,000원 60% 할인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혜택 할인 링크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문의 전화는 1661-6915 1661-6915입니다. 여러분 좀 많이 찾아주세요. 네, 저희 우리 대변인님 모시고 다음 주에도 다음 주 맞나요? 다음 주 29일이죠? 다음 주에도 저희 대변인이 나오실 거거든요. 예. 다음에도 또 이렇게 잘 준비해 오시니까 항상 여러분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역전, 펜앤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